자, 드디어 사류염을 왔습니다. 예. 우리 주임님. 옷을 갈아입으시네요. 예. 예. 아, 이게 내가 나타날 때 반짝하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사류염물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 생활 속에서도 많이 그렇죠. 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위험물이기도 제가 좀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좀 많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준비 좀 많이 했어요. 우선 사류염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부터 좀 예, 알아볼까요?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예. 그렇다면 우리 주의사항을 쭉 했잖아요. 예. 1류는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2류는 화기주의, 3류는 화기염금 공기접촉원금이에요. 4류는 뭘까요? 이 중에 하나 있는데. 화기염금? 아 진짜?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화기주의네요. 화기주의, 화기주의. 화기염금입니다. 언금이에요? 예. 아, 제대로 잘 하셔놓고서 왜 또 갑자기 주의로 바꾸셨을까? 예, 자꾸 함정을 파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확인해 볼게요. 예. 자, 4류는 화기염금 맞아요. 아, 언금. 여기서 화기주의와 예. 화기염금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뭐냐면 이류염물은 이게 이류염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불꽃을 갖다 대야만 불이 붙어요. 그렇죠. 이거 화기주의만 하면 돼. 예. 근데 사류는 불꽃을 안 갖다 놔도 여기서도 불이 붙는 거야. 그렇죠. 직접 불꽃이 안 닿아도 유증기 상태에서도 불이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유증기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예. 제가 실험 2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어요. 아, 예. 유증기가 가득 찬 캔에 불꽃을 대자마자 바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약 1mm 정도 휘발성 액체가 그보다 약 300배가 넓은 그런 공간을 폭발시킬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류염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사류염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화성 액체고 화기염금이에요. 네, 그래서 유증기 상태에서도 불이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화기염금이고 1등급에는 디에틸에테르, 이氧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2등급에는 이제 뭐 벤젠이나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2등급 중에 이제 그 일석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어요. 예. 알코올류 400리터. 예. 근데 이제 아마도 혹시 집에 있는 물품 중에 위험물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집에 사료 위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집에 뭐 휘발유를 두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휘발유 두진 않죠. 예.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게 뭘까요? 아, 매니큐어 지우고 할 때 쓰는 거.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물질이잖아요. 아세톤. 아세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예. 인화점 몇 도일까요? 알아야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18.5도인데 아. 사람들이 이제 이 아세톤이 위험물이에요. 예. 예. 이제 2등급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품 병에 담겨져 있고 또 착색을 시키고 착향을 하니까 안 위험한 줄 알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착색은 안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되게 이쁘게 착색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위험물하고 똑같은 화학약품이거든요. 근데 이 아세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류염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사류염물은 유증기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예. 진짜 아세톤이 유증기로 인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특별히 제작한 시험기입니다. 아, 직접 제작하신 그럼요. 건가요? 아. 이름하여 역화 시험기입니다. 어. 제가 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이거 많이 보시는 거죠? 솜이네요. 화장솜이거든요. 예. 화장솜에다가 예. 제가 리무버를 예. 한번 묻혀볼게요. 예. 아세톤. 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말하면 안 되나요? 숨 쉬지 마세요. 숨을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유증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 아,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예. 숨을 쉬면 바람에 의해서 얘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예. 대략 공기보다 한 2.5배 정도가 무거워요. 뭐 유증기, 증기 그런 아지랑이가 보이진 않네요.
오, 불이 붙었죠. 여기까지 그러네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내려오면서 아. 불꽃을 만나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사료위험물들은 이런 유증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 많이 쓰잖아요, 아세톤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아세톤을 위에서 이렇게 손톱 지우겠다고 하는데 밑에 촉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유증기가 그럼 위험하죠. 밑으로 흐르면서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지금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료위험물들은 딱 하나, 시아나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물질들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아, 특히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예. 공기보다 약 4배 내지 5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유증기 자체가 바닥에 체류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전기로.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하나 준비했어요. 아, 또 있나요?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죠. 예.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휘발유죠, 이거. 냄새 나요 벌써? 아니요, 휘발유 얘기하셨으니까요. 아 그랬나요? 색깔 자체를 보면 마치 무슨 저 소변 색깔처럼 아, 보이지만 그렇죠.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빈 비कर 준비했어요. 예. 그러면 이 휘발유를 우리가 따라 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없을까요? 증기가 있죠. 그렇죠. 유증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유증기가 있을 거예요. 예. 불을 붙여볼게요. 예. 이렇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잘. 그러니까 지금 다 덜어냈다고 하지만 휘발유 유증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안 날아가는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유증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집에서 막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세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걸 만들고선 지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증기가 밑에 체류하다 보니까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아, 있겠네요. 그럼요. 네. 특히 이제 아세톤은 용제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아마 집에서도 뭐 이렇게 닦아낼 때 그렇죠. 예, 그런 데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할 때는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알코올이 또 나오잖아요. 예. 알코올이 이제 이류염물인데 우리 저 주임님은 뭐 집에 알코올 좀 있으세요? 집에 알코올 냉장고에 좀 있죠.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있나요? 소주, 맥주, 소주, 뭐 많이 맥주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소주, 맥주는 좋아하시는 거다. 예. 좋아하시는 모양이야. 그거는 여기 있는 위험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 안 되겠네요. 왜요? 농도가 60% 이상입니다. 어허,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위스키는 어떨까요? 위스키가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스키 물어보신 걸로는 될 것 같은데요, 위험물이. 아니요. 이렇게 트랩을 거시더라고요. 그 위스키가 이제 국내 시판되는 대부분의 위스키는 네. 약 43 정도 돼요. 43%. 좀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보기엔. 말하는 60%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나 이런 추운 지방에서 팔고 있는 위스키는 60도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해외에서 이제 위스키를 들여왔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나라 정도의- 기준에 적합한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을 우리나라 할 기준에 필요는 적합하지 있겠어요. 않으면 뭐 위험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렇죠. 기준에서 벗어나면 또 위험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휘발유가 노란색이고 등유는 또 무색이에요. 색깔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물로서 규제되고 있는 물질들인데 휘발유가 탄소 5개에서 9개, 등유가 10개, 20개, 경유가 또 탄소계에서 좀 더 많아요. 이석유로 들어오는 것들, 이제 경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초산, 의산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 삼석유류가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수용성 뭐 이게 종류만 쭉 보시는 예. 거예요. 대략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글리세린이 이 세정제에 들어가는 그 글리세린인가요?
알코올이 들어가죠. 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예. 한번 엮어보고 그러면 싶었어요. 혹시 예. 집에 또 다른 위험물은 없어요? 뭐 세정제, 아세톤, 참기름은 어때요? 위험물일까요, 아닐까요? 참기름까지는 위험물 들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해당될까요? 아니 위험물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걔들은 위험물일까 아닐까요?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참기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들기름도 먹는 거니까 네. 그게 왜 위험물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초에 위험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그렇죠. 네. 인화성 또는 발화성 거기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먹을 수 위험물이죠. 있냐 네.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얘는 불이 붙어서 끄기 어려운 물질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험물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집에서 쓰는 그런 올리브유나 들기름 이런 거 소방서에 신고하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정 수량이 달라요. 1000리터. 아, 그러니까 더 만약에 크니까. 동식물류인데 음. 참기름을 참기름을 집에 만약에 1리터짜리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아. 그거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해요. 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이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이제 1리터짜리 10,000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신고하고 써야 되는 거죠.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식용유라든가 이런 거 화재에 많이 나갔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 식용유도 네. 그것도 동식물류. 그렇죠. 그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료위험물은 특별히 이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 주임님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저 차 타고 왔습니다. 당연히 차 타고 오셨겠죠. 경유차, 휘발유차예요. 전기차요. 전기차. 네, 이런. 전기차. 또 신세대시네. 아, 그럼 관용차, 전기차 관용차 이용하시기 타고 전에는 뭘 타셨어요? 휘발유차. 휘발유차? 네. 그럼 휘발유차면은 주유소 자주 가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 주유소 가면 휘발유 넣어요? 휘발유 좋죠. 무슨 휘발유예요? 무연 휘발유. 그렇죠. 네. 무연 휘발유. 네. 준비했습니다. 무연 무연 휘발유가 휘발유. 뭘까요? 네. 그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무연 휘발유가 뭘까요라고 물어보면 예. 연기가 안 나는 휘발유. 아, 그러니까 제일 그렇진 많이 않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연소가 안 되는 휘발유라는 말도 꽤 많이 하시고, 그건 말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황 성분, 그러니까 탈황된 황 성분을 제거한 휘발유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납성분이 아, 없는 나변. 휘발유예요. 음. 아무튼 무연 휘발유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자, 그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휘발유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보이는 게 바로 등유예요. 등이요. 이 휘발유는 노란색이고 등유는 무색인데 예. 여기 성냥도 준비했습니다. 예. 성냥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불이 붙을까요? 그 떨어지기 유증기 전에- 상태에서 불이 붙을까요? 떨어지기 전에 불 붙지 않을까요? 등유도 예. 휘발유도 예. 당연히 이제 사료연물은 유증기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얘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예. 등유, 예. 등유 냄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유인지 물인지 모르니까 아우 나네요. 예. 등유 냄새가 나는군요. 예. 불이 붙는다 이거죠? 예. 불이 안 붙는데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사료연물에 대한 거를 소개를 시켜드릴 때 휘발유는 2등급이면서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예요. 네. 그런데 이 등유는 인화점이 39도 이상입니다. 39도. 네. 그러면 지금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8도, 네. 17도. 통상대로 우리가 이제 상온이라고 하면 25도인데 네.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네. 온도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9도 이상 돼야 불이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9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고 얘는 당연히 불이 붙을 거예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니까 네. 혹시 확인해 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휘발유 유증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예.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댔을 때는 불이 안 날 것 같은데 피는 순간은 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몇 번으로 하실래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불이 붙는다. 예. 예. 흡입하면. 흡입하면 네. 이 안에서 흡입을 하면. 그렇죠. 예.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불이 붙는다면서 불러는- 고쳐셔도 돼요.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짜로? 네. 이번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아까 뭐 커피 가지고 했는데 오늘 점심 사게 하세요. 아, 여기 다. 네, 스테이크까지 몽땅. 예. 밥 제가 사세요. 사죠, 뭐. 예. 네, 불이 붙는다 이거죠? 예. 전 안 붙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그럼 안 붙습니다. 저도 왜 이러세요, 갑자기? 그럼 곤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빨갛게 지금 흡입을 하니까 예. 빨갛게 올라오네요, 빨갛게. 담배불이 올라오네요. 그죠? 예. 예, 근데 불이 붙지는 않고 있어요. 왜 이러지, 얘가? 예,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죠? 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되나? 예, 넣어보세요. 불이 붙지 않는다. 예. 예. 결국은 3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 담배불을 예. 여기 넣어볼게요, 이제. 예.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안 붙죠. 안 붙는다고요? 예. 아니요. 꺼지거든요. 아, 예. 꺼집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통은 휘발유 유증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네. 불도 붙지 않는데 왜 주유소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규제하세요? 불도 안 붙는데. 아, 불 안 붙는데. 네. 예, 저 알았습니다. 뭐죠? 저녁 내기인가요? 눈빛이 흔들리시는데요? 아니 이미 나는 가질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아. 굳이 이 상황에서 제가 내기를 할 이유는 없고. 여기 있네요, 답이. 네. 뭐죠? 불을 붙이니까. 맞아요. 담배에 불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담뱃불 자체로서는 불이 붙지 않지만 그렇죠. 중간 행위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아, 규제하는 바로 겁니다. 옆에 있어서 예. 알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담뱃불은 왜 그러면 유증기에서 불이 안 붙을까요? 라고 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무염연소. 그러니까 이제 연소는 두 가지 형태를 나눌 수 있어요. 예. 위염연소와 무염연소. 음. 불꽃이 있는 연소와 불꽃이 없는 연소를 볼 수 있는데 담뱃불은 무염연소예요. 이게 보통 담뱃불의 온도가 약 80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없기 때문에 유증기에서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료연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료연물은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게 유증기. 예. 유증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유증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예. 이번 사료연물 설명은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리연물까지 왔네요. 예.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기억나세요?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럼 이제 오리연물 한번 해봐야죠. 예. 오리연물의 성질 뭔지 다 아시죠? 자기 반응성. 자기 반응성 물질. 그럼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물리적인 거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리연물은 화기염금 그리고 이제 충격주의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기왕 이제 다 열렸으니까 예. 조금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뭐냐면 여기 지금 방수성 덮개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무기가산화물, 이류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속 물질. 예. 얘들은 금속 물질이 아니니까 필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차광성 덮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인류, 3류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중에 특수인화물, 5류 전체, 6류 전체. 무슨 차이예요? 왜 얘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한 거죠? 빛에 의해서 어떤 유증기 발생이나 이런 거? 빛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차광성 덮개란 말은 예. 빛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왜 필요할까요? 빛에 의해서 열분해를 일으키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류는 열분해에서 산소가스 방출,
또 이 3류나 4류는 열분해에서 더 불안정한 물질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5, 6, 6류는 열분해에서 산소가스 방출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광성 덮개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2류는 뭐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은 아니라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린 김에 6류염물은 산화성 액체, 예. 가염물 접촉 주의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5류와 6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5류염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네. 근데 주의사항은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5류염물은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유기가산화물류, 그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라고 했지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입법 예고된 사항이라서 질산 에스터리로 바뀝니다. 명칭이. 예. 그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등급 중에 이제 200kg인 게 있고 100kg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입법 예고 사항인데 5류염물에서는 앞으로는요. 이렇게 100kg다 10kg다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단순히 그 아조화합물 또는 유기가산화물류라는 이유로 지정 수량을 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용역을 받아서 예. 같은 품명이라도 위험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 물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지정 수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된 사항이 이제 앞으로는 오류만 예. 1등급, 2등급 또 지정 수량 규제가 없어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한다는 그런 걸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는 그 개별 항목에 대해서 오히려 시험 성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위험물이 아닌 게 우리나라 들어보면 품명만으로 위험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다한 적용이 네,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던지거나 막 그래도 불이 안 붙어요. 폭발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단순히 질산 에스테르류 또는 단순히 니트로함물 이런 걸로 인해서 규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경제성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바람직하게 이제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오류염물을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참고해서 잘 됐네요. 기억해 두시고 네. 이 오류염물은 대부분이 다 가연성 물질이고 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류염물은 다량의 주수에 한 냉각수화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예. 네,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TNT네요. 네, 트리니트로톨루엔, 네. 네, 트리니트로톨루엔, TNT고 니트로글리세린. 네, 이것도 역시 화약 폭약 만들 때 쓰는 예. 것들이죠. TNP, 트리니트로페놀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염물이고요. 사실 오류염물 하면 저희가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폭약을 위험성 만들어서 때문에. 터뜨릴 수도 예.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약 같은 경우가 일종의 오류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류염물은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연소 3요소 하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폭약이 마치 오류염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볼게요. 예. 시중에서 판매 중인 폭죽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름 3cm 폭죽 하나에 사용된 화약은 13g. 같은 양의 화약을 한꺼번에 터뜨려 봤습니다. 부탄가스가 폭발할 때와 비슷한 화력을 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오류염물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오류염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오류염물에 대해서? 오류위험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이건 같네요. 이제 네. 그 혹시 군대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군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육류로 왔습니다. 예. 육류는 되게 내용도 적고 품명도 적어요. 간단하네요.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연물 접촉주의. 이제 스스로는 탈 수 없는 물질.
예, 그렇지만 이제 품명이 몇 개 안 돼요. 과염소산, 과산화수, 질산. 이 중에 조금 그래도 귀 익숙한 단어가 좀 보이죠. 네, 질산. 네, 질산도 네. 보이고 또 네. 우리 소방관이시다 보니까 질산이 먼저 보이시나 봐요.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과산화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과산화수.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상처 소독할 났을 때, 때 네. 바르는 소독할 때. 소독약으로서 이제 약국에서 파는 그럼요. 과산화수. 네. 과산화수는 농도가 36 웨이트% 이상인 거를 위험물로 규제하는 거고 아, 또 300kg 미만이라면 규제 안 해요. 300kg서부터 규제를 하는 거고 네. 질산의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1.49 이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소화 방법 없죠. 예. 육류염물은 소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불연성 물질이니까. 예. 그러나 가염물하고 있을 때. 그렇죠. 네.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으로 작용해서 불이 났을 때는 건두사나 CO2로 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육류염물 이렇게 생겼어요. 과염산 뭐 무색 투명한 액체고 과산화수, 질산. 자, 우리 과산화수소가 정말로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방 세제를 섞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촉매로서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거품 속에 담겨진 기체는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꺼져가는 불씨가 조연성인 산소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가정 내에 있는 거라고 해도 좀 조심할 필요가 굉장히 있네요. 우리가 교육할 때도 좀 강조도 해야 되고. 그럼요. 이제 물론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나 집에서 쓰는 거는 2%짜리니까 이 정도만큼의 그 조연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네. 어떻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음. 자, 육류염물 대체적인 일반 성질을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육류염물의 얘기인데 어떻게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우,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1류부터 6류까지 살펴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각 류별 위험물들을 운반할 때 예, 같이 혼재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렇죠. 또 경고 표지판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아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카드 거예요. 가지고 하셨던. 제가 이제 네. 카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오늘 그 위험물 교육받은 거는 다 이수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수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위험물 분야는 교육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끔가다 들어오는 이제 실험실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유소 관계자분들 교육할 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생활 환경 속에서 있는 위험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위험물이 꼭 우리랑 동떨어진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에만 있다 하는 것보다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위험물의 역할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좀 같이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그 위험물 교육한 보람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예. 모르지는 않아요. 예. 소방관분들이. 이제 감춰놓긴 했는데 음, 뭐 감춰놓으면 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뭔가 있어 보이죠? 예, 그냥 과감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음. 혼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X라고 해놓은 것들은 혼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당연히 왜 혼재하면 안 되는지는 음. 잠시 뒤에 실험을 통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아, 예. 또 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건 뭐냐면 1류와 2류가 만난 상태, 혼재한 상태에서 운반하다 보면 둘이 반응을 통해서
더 위험한 상태가 그렇죠. 되거나 네.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음, 당연히 같이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애는 괜찮아요. 음, 인류와 육류는 인류도 산화성 고체, 얘는 산화성 액체. 둘 다 산화성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류, 사류, 이류, 오류는 혼재해도 문제 없는 걸로. 하지만 X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외우기 쉽게. 예.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오류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어서 아무거랑도 혼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이류가 가연성 고체예요. 예. 근데 가연성 고체고 얘는 가연성이란 말이에요. 네. 가연성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고 해서 혼재로 인한 어떤 특별한 예, 그런 걸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는 반응을 거죠. 반응을. 보인다고는 예. 보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얘도 화기주의고 얘도 화기염금. 화기염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의사항이 똑같으니까 그거에 그럼요. 대해서 주의만 하면은 네. 혼재된 것 자체로 화재가 나지는 않는다. 여기서 혼재라고 하는 것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같이 섞어 놓는다는 뜻이 네, 아니라 같이 놓는 거. 같이 보관하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 같이 섞었을 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그런 주의사항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아, 익숙하네요. 이거. 그죠? 예, 익숙한 게 나왔네요. 오늘 멋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서 봐도 딱 보일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죠. 이게 확연하게 보이죠?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카드놀이 하듯이 뭐 예. 했는데 좀 설레지 않습니까? 설레는 거 정도는 아닌데. 저는 설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주임님은 이런 표지판 많이 봤을 거예요. 예, 봤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가면 위험물 취급소, 화기염금, 물기염금, 또 주유중 엔진정지 위험물 제조 이런 것들을 네. 보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이런 표지판의 사이즈를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여기에 만약에 화기염금하면 여기는 길이는 가로는 0.6m 이상, 예. 이렇게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말한 게 틀리진 않았나요? 자, 법에서는 예. 가로 세로를 규정하지 않아요. 아.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이 돼요.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설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억에 예. 가로가 길었던 것도 있고 세로가 길었던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 세로를 규정하는 건 아니고 음. 그냥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규정하는 거고요. 음. 우리 주임님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예. 주유소에 가면 예. 이걸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맞아요. 예. 얘네들을 예. 사류염물이니까 당연히 화기염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유중 엔진 정지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 또 위험물을 다루니까 위험물이 있겠죠. 근데 왜 굳이 그 많은 색깔들 중에 위험물은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냐 이 말이죠, 이제.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가시성 문제. 네, 맞아요. 예. 가시성 문제 맞아요. 노란색이 가시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는 흑색 바탕. 예. 말씀 잘하셨어요. 위험물 제조소에 가면 이제 저장소도 있고 취급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만약 위험물을 다루고 있다면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위험물이 그렇죠. 있으면 예. 이게 위험물이 없으면 이게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봐도 음. 낮에 보나 밤에 보나 가장 식별이 잘 되는 색의 조합이에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운전하다 보면 예. 예. 아스팔트 바탕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 검정색이고 중앙선은 아, 황색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낮이나 밤이나 식별이 잘 되니까 그렇죠. 흑색과 황색의 조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황색선 중앙선 넘어가지 마. 그렇죠. 이런 의미잖아. 경고의 의미. 네, 경고의 의미. 그리고 또 역시 위험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여기 위험물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또 굳이 왜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이미 여기서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바꿔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 바꿔서.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그게 사실 그 기능사나 산업교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바탕색과 문자색이 뭘 씁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예. 화기연금은 당연히 불꽃 반응 색깔이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되는 거고, 아까 금속 물질 얘기했잖아요. 예. 물을 의미하는 게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쓰는 거예요.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죠.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고민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 만드신 분들 되게 참 고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만들어준 거 갖다 그냥 강의만 하는 건데 처음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 굳이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아, 여기는 또 색깔이 없어. 그렇게. 그냥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좀 뭔가 좀 경고성을 줘야 되지 않나요? 취급소나 제주소를 일반인들이 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얘는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그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소. 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과서 색깔 바탕색이 뭐예요? 백색이죠. 백색. 네. 그 할자는. 검은색이요. 그러니까 그냥 장소,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의해라 그렇죠. 이런 의미는 장소를 아니니까.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명쾌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아까 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 혼재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진짜로 혼자면 위험한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몇 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 그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 있나요? 인류와 이류. 예. 혼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X죠. 한번 X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혼자면 안 되는 이유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혼재 기준표에 따른 실험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 예. 이제 사료 중에 이제 알코올하고 육류 중에 과산화수소를 혼재한 다음에 불꽃 반응을 통해서 혼촉발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예. 필알코올 10ml, 과산화수 20ml 집어넣으세요. 넣겠습니다. 보시고 나니까 어때요? 이거는 진짜 혼촉발화가 위험물도 무서운데 혼촉발화가 제일 무서운 거네요. 네, 이게 이제 학교 실험실에서 네. 약간 양, 정말 보기 10ml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근데 막 안 천장까지 막 불꽃 반응이 치솟는 걸 보셨잖아요. 예. 예, 또 다른 사례 좀 볼게요. 이번에는 인류 중에 과망간산 칼륨, 그다음에 사료 중에 글리세린을 반응시킬 거예요. 한번 네. 볼게요. 네. 과망간산 칼륨을 일정량을 자 중탕 냄비 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과망간산 칼륨 안에다 글리세린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기가 나면서 불꽃이 딱 붙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혼촉발화라고 하는 것이 위험물질 간에 만나자마자 불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접촉하고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촉발화라고 하는 게 바로 불이 붙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인류 중에 삼산화크롬하고 사료 중에 메틸알코올 혼촉발화 실험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 샤알레에다가 목분을 소량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메틸알코올을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류위험물 넣어서 삼산화크롬을 그 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산화크롬은
반응하기 전에 색깔을 좀 잘 봐주십시오. 자, 반응하기 전에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적자색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자, 불이 확 붙어버리죠. 네, 만나자마자 불꽃 반응이 생겼습니다. 자, 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삼산화크롬이 색깔이 적자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바로 불꽃 반응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혼촉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혼재하면 안 되는 기준표에 따라서 반드시 규정을 지켜주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드디어 우리 저 주임님 바랬던 대로 다 끝났네요. 아니, 저는 뭐 교육 받는 동안에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아, 진짜? 끝을 꼭 바란 건 아닙니다. 아, 재밌었어요? 예, 진짜 힘들진 재밌었고, 않았어요? 예, 재밌었고 저희가 사실 안전교육 분야가 좀 이제 선호하는 분야가 담당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영상 통해서 뭐 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유소 관계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자신 있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저희 안전교육 담당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을까요? 그 오늘 이제 좀 압축된 내용으로 알려드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를 해요. 위험물 얘기를. 네, 그렇죠. 한 45시간 정도 하는 내용을 지금 거의 뭐 1시간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진 내용도 좀 있고 그렇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잘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모든 것도 아쉬움이 있어야 예. 또 궁금해지고 그러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교재라든가 또는 그런 그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보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전 지도를 할 때는 예.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상대방한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예. 좀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마지막까지 딱 저희 취지에 맞는 아주 명쾌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시간 주임님 예. 그 아까 커피 쏘시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예, 예. 제가 스타벅스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요? 예. 스타벅스 위험물이겠죠? 아, 그런가요? 예, 제 그 닉네임이 위험물 세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위험물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30년 동안 위험물만 교육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잘 몰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